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아이야 환영해. 함께하는 효존대교 2025년 봉헌학교를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부모가 되다 임신생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 기도가 있겠습니다. 유키고 언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순리하신 존진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효전 대교 시간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어머님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하늘의 부모님을 우리한테 주는 것, 사랑 주시는 것을 모르고 다녀왔습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고 오는 것을 해게 합니다. 하늘 부모님, 전진참 부모님, 지금 전일국 시대, 하늘의 부모님은 지상에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일국의 문화 만들고 같이 육아도 하고 집, 사랑하는 축복 가정을 하늘의 부모님의 밑 아래 한 가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부모님을 같이 계시고 축하하시고 우리한테 빌어있는 말씀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없어서 이 모든 말씀 호리마자 하모시는 축복 가정 마리아마의 그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5가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약속 1.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나의 내면과 내 가정을 사랑하는 자세로 참여해요. 2. 같이 성장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3. 프로그램 안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4. 여기서 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아요. 5. 하늘 부모님이 나와 가정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인지 찾아보아요. 이 5가지 약속을 마음에 두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신 생활과 태교의 두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배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아트 테라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께 참부모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은 어디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이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입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랑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식을 중심 삼고 반대쪽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하지만 자식이 배 안에 있는 10달 동안 고이고이 품고 다칠세라 상할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고 모든 태도도 단정히 하여 태교 기간을 고치는 과정에서 먼저 복중에 있는 아기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은 임신 생활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유키코 선생님. 그러면 통역을 일본어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 어, 통역 버튼을 누르시고 한국어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인가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어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한국어로 통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네. 한국 사람들. 네. 몇 명 안 계시지만, 네, 반반 정도. 강의안을 제가 해드릴까요? 유키코 선생님. 언니, 직접 하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안 네. 되면 좀 네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잠깐만. 이거 멘트도 다 보이네요. 괜찮을까? 자, 화면이 약간 작아지는 부분만 빼고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켜드릴까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 네.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でも、さ、私メントが見えないの。大丈 멘트를 본인은 그대로 하시면, 夫。그대로? 네. 네.はい。 PPT 화면 보이시죠? ねえ、ちょっと待ってね。はい。じゃあ、皆さん、見えてますか？あら、ちょっと待ってね。皆さん見えてますか？聞こえてますか？では、これ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네. 聞 손이 こえてます？ちょっと待って、私が。 네네. 기뻐지마. ちょっと待ってね。はい。それでは、今から胎教と妊娠生活ということで、単位を始めていきます。じゃあ皆さん、規則の連休はよく過ごされましたか？今回は特別長い連休でしたね。特にお嫁さんの皆さん、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今回は胎教と妊娠生活の2回目になります。前回はお腹の中での胎児の変化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次に行きます。胎児は地球上に生命が誕生してから今までの約30億年以上の変化をそのままたどり、10ヶ月という超スピードで成長していることをお話ししました。胎児には1日で地球で起きた約1000万年分の変化が起きているとお伝えしましたね。今回はその胎児を育てている母体の変化を中心にお話ししていきます。胎児の成長は生命進化の追体験。そうすると母体の変化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地球が生まれた時に隕石などがぶつかってなかったですか？火山が噴火したり、雷や雨が降って、降り注いで海ができて酸素ができて、壮大すぎて想像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ような変化を得て生命が変化するための栄養が与えられて、成長のための環境が作られました。規模は違えど、妊婦さんの体の中では同じ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いると言っても言い過ぎではありません。胎児を育てるためには、体の中から心まで、すべてがダイナミックに変化しないといけません。まだ経験してない人から見ると、妊婦さんはお腹だけ、赤ちゃんだけ大きくな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決して勝手にお腹だけが大きくなっていく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一度出産した方はわかると思います。ただ、その変化の順番などは、すでに神様によってプログラミングされています。妊娠したら勝手に進んでいきます。私たちができるのは、どの時期に何が体内で起こっているのかを知って、
神様の行いを邪魔しないように、その時期に合わせて体を整えて、環境を整えて、成長がスムーズにいけるように準備して対応していくことです。約10ヶ月という体内にいて見えないけれど、神様と共に赤ちゃんを見守り、育て、愛していく期間。そして父親、母親になっていくために、父性、母性を育むための大事な準備期間です。今回はこれから妊娠出産を控えた方々が知っておくことで余裕を持って妊娠出産に向けての準備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一番の目的としてお話ししていきます。本来は何回かに分けてお話ししていく内容を20分と短い時間でお話しするので、かいつまんでポイントだけ説明していきます。もっと細かいことが知りたいという方は、いつでも団体、家族に質問してくださいね。次に行きます。母体の変化と妊娠生活。で、今日は妊娠前にしておくべきこと、妊娠の経過、妊娠によるトラブル、特につわり、おそと妊娠線と静脈瘤の予防について、また産後に向けての乳房のケア、おっぱいのケアと運動についてお話ししていきます。妊娠前にしておくべきことということで、胎児の健やかな成長のために、妊娠前にしていくべきことを挙げていきます。まずは、妊娠しやすく、妊娠を継続できる体を作り、妊娠中のトラブルの予防、安産、産後の育児のためにも、今から規則正しい生活とバランスの良い食事、運動を習慣にして、健康的な体づくりに努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栄養のある畑では作物がすくすく育つように、胎児も同じくすくすく育ちやすいですし、もしつわりで食べられない期間があったとしても、もともと栄養が十分にあれば心配が少なくて済みます。また、服装も体を冷やさず締め付けない服装にしてください。血流が良くなり、体へのストレスが軽減します。テモニムが昔、妊娠したい婦人は皆、キムチや味噌汁を飲みなさい。体を温め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発酵食品は免疫の70%を担うという腸内細菌を改善し、体を温めることで免疫力も上がります。お母さんの腸内細菌を赤ちゃんは引き継ぐので、お母さんの免疫力が赤ちゃんの免疫力に直結します。便秘なども放置せずに改善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薬を飲むことにも注意が必要です。最近トランプ大統領が妊婦への解熱剤であるタイレノールの服用を禁止するように声明を出していました。自閉症への影響を言われています。でも、妊婦は妊娠したっていうことはすぐにはわからないので、風邪をひいて熱が出たからといって、知らずに処方されて飲んで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後で後悔しないように、免疫力を上げ、薬に頼らなくてもいい体を作っておきましょう。葉酸は妊娠前から十分に摂ることで、お腹の赤ちゃんの脳や脊髄の発達異常である神経管の閉塞障害の発症のリスクを軽減できると言われています。葉酸が多い食べ物は、ほうれん草、モロヘイヤ、アスパラガス、ブロッコリー、枝豆、いちごなどです。妊娠を計画している人や妊婦さんは通常の2倍の量が必要と言われているので、妊娠前から意識して取ってください。保健所でも葉酸の薬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歯の治療が必要な人は妊娠前に済ましておきましょう。妊娠中は薬が使えない上に、カルシウムが使われるために虫歯にもなりやすくなります。えーっと、霊的な整理もしておきましょう。薬事の時、
テモニムは1に0分率、2に0分率、3に0分率、4に科学的治療法というほど0分率の重要性を話されていました。また、胎児の障害はなるべく早いうちに来なさいとも言っていました。悪霊が胎児の成長を阻害しないように、出産を阻止しないように例分率をしておきましょう。薬事の恩恵で障害を克服した証を見ていても、その前段階、まだ細胞分裂前の卵子と精子の時からしておくべきと思います。そして何より、夫婦の時間を大切に過ごしておいてください。子供ができるとなかなか2人だけの時間は持てません。今のうちに旦那さんとの時間を作り、お互いを理解し、信頼関係を構築し、どんな家庭を作りたいのか話しておくことです。滝先生の話がありましたね。美術治療の方でまたやっていきますので、ぜひやってください。赤ちゃんができてしまったらあっという間でゆっくり話す機会はなかなか持てません。赤ちゃんが生まれてきたら、旦那さんが奥さんが自分を構ってくれないって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女性からしたら信じられない言葉なんですが、10ヶ月間、自分の体の変化を通じて赤ちゃんを感じて、母子関係をすでに築いてきた女性とは違って、男性は生まれて目で見て初めて、父親になったんだなと実感する人が多いと言います。生まれてきた時にはまだ頭が父親になってない人が多いんです。そこで、もうすでにお母さんになっている女性と奥さんとのギャップ、また葛藤が生まれてきます。なので、妊娠前から子供と一緒の生活を想像して、一緒に心の準備をしていくことが本当に大切です。育児は一人ではできません。まずは旦那さんをよく愛しておいて、夫婦の関係を良好に築くこと。そこが整ってから子供を迎えることが、旦那さんを夫から父親に変化させるためのキーポイントにもなり、もちろんお母さんや子供のためにもなっていきます。次に行きます。じゃあ、母体の変化と妊娠期間です。妊娠後の母体の変化について説明します。やっと妊娠したと喜んだのもつかの間、妊婦さんの体には続々とトラブルが襲ってきます。外から見えない体の中の10ヶ月。この期間に体の中では胎盤という新しい臓器も作り上げています。妊娠による体重増加の中で胎盤は約500グラム。羊水の重さはもう500グラム。で、子宮、乳房、血液などが4キロ以上増加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胎児、赤ちゃんが3キログラムとすると、約8キログラムも増加することになります。最初、鶏の卵代だった子宮は、容量が2000から2500倍ぐらいまで大きくなります。一度、後で動画を上げていくので、体の中の変化を見てみてください。10ヶ月で子宮が大きくなることで、妊婦さんの内臓がどれだけ押されて移動していくのかわかります。ここにホルモンの変化による精神的な不安定感が襲ってきたり、体はダイナミックに変化していきます。次に行きます。妊娠の4ヶ月までを妊娠の超初期から初期と言います。妊娠反応は受精しても出なくて、妊娠の4週目から出るので、生理が1、2週間遅れてるなと思ったら、妊娠検査薬を使ってみましょう。赤ちゃんの体の重要な期間はこの時期に作られているので、妊娠反応が出たら早めに産婦人科へ受診してください。心臓の鼓動が確認される妊娠2から3ヶ月頃に母子手帳をもらうことになります。超音波で胎児の大きさを見て出産予定日を予想します。9から10週以降に正確な日にちがわかると思います。で、この頃はつわりが出始めます。生理を止めて赤ちゃんを育てるための体に変化させるために、ホルモンの変化でなぜかイライラしたり、精神的に不安定になる人もいます。
リラキシンというもう関節を緩ませるホルモンが実は初期の頃から放出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腰痛が出てきておかしいなと思って妊娠に気づく人もいます。妊娠の初期は実は6から7人に1人の割合で流産することもあります。これは母体の問題というよりも主に胎児の染色体上のトラブルが原因と言われています。次に行きます。これはまた後で上げておきますね。で、妊娠の5ヶ月から7ヶ月を妊娠中期と言います。胎盤が完成してホルモンバランスも安定してくるので、いわゆる安定期に入ります。で、胎児はこの期間で 250g から1キロ 1000g まで成長します。座りから解放されてお腹が目立ち出します。胎動も感じるようになってきます。お腹の赤ちゃんの脳細胞が完成して、外からの音が聞こえるようになります。妊婦さんは体が楽になり、一番動ける時期です。この時期を過ぎると、もっとお腹が大きくなってトラブルが出てくるので、やりたいことはこの時期にやっておくといいでしょう。次に行きます。この図も後で上げておきます。妊娠8ヶ月から10ヶ月。これを妊娠後期と言います。この頃になると胎児の活動が活発になります。だいぶお腹が大きくなるために内臓が圧迫されて胃の不快感とか息切れ、便秘、頻尿など不快な症状が自覚しやすいです。胎児は 1800g から 3000g にもなって重くなってお腹の張りが頻繁になってきます。徐々に子宮が下がってきます。お腹で足元が見えなくなるなど日常生活でも支障が出てくる時期です。さあ、10ヶ月を過ぎると赤ちゃんの出産ですが、赤ちゃんの出産の時期のことを伝えます。で、赤ちゃんが22週から36週で生まれるのを早産と言います。37週から41週、9ヶ月以降で生まれるのを正規産。で、42週以降、つまり予定日を2週間以上過ぎたら掛け算と言います。今は医学が発達していて、500g で生まれた赤ちゃんも育てることができると言いますが、なるべく子宮の中で育つのが胎児にとって一番いいと言われています。なるべく9ヶ月までお腹の中にいられるように気をつけて、9ヶ月以降になったらいつ生まれてもいいように準備してください。次に行きます。妊娠によるトラブルです。妊娠によって女性の体はつわりや便秘、頻尿、胃のムカつき、腰痛、貧血、むくみ、色素沈着、そして頭痛、精神的な不安定、で乳房が大きくなるなど様々なトラブルが発生します。これは胎児を育てるためにお母さんの体を変化させるために、ホルモンバランスの変化、体内の血流量が増えること、で、子宮が増大していくために内臓が圧迫されたり、重さがかかったりしていることで起こっています。妊娠中、その間ずっと気をつけたいことです。薬は先ほども言ったんですけど、胎児の発達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ので、薬を使いたいときには必ずお医者さん、医師に相談してください。自分が妊娠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伝えることはとても大事です。妊娠すると母体の免疫力が落ちるので、生の食事を控えて、なるべく火を通したものを選んでください。特に大型の魚類、マグロなどは重金属を含んでいることが多いので注意します。カフェインとか刺激物、とても辛いものとかは赤ちゃんにも影響しますので、なるべく控えていきましょう。お母さんは免疫力が下がっていますので、不用意に人混みの中に行くのは避けましょう。体を冷やさ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しょう。そして転ばないように運動靴を履くなど工夫していってください。
妊娠期間に出る症状の中でつわりがあります。つわりははっきりとした原因は分かっていません。人によってあったりなかったりするし、個人差も大きいです。でもこれは悪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御言葉を読んでみると、同情してあげなさい、保護しなさいというサイン。ひどいつわりの子は敏感な子。風呂敷のような大きな心で、ウェーと言って、ほほほほっと笑えば神様も喜ばれると言われています。つわりの時には好きなものを食べられる時に食べること。で、また水分は取る。で、無理はしない。そして体を締め付けない。冷やさない。気分転換をするなどを心がけてください。で、症状がひどい時には無理せずに病院で点滴などしてもら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で、妊娠線と静脈瘤の予防です。妊娠線というのは、皮下組織が断裂してひび割れること。で、それはまた一回起きてしまうと消えません。これは体重の管理と保湿することが妊娠線予防の鍵になります。で、むくみです。むくみも放っておくと、むくみは体が圧迫されることで血管を圧迫して起こ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放っておくと静脈瘤の原因になります。で、そして静脈瘤の原因になって痛みや出血を引き起こしてしまいます。ただ、産後は自然と治るものです。皮膚が引っ張られることで起きるので、間違えましたね。まずは皮膚の乾燥を防ぐこと、塩分を取りすぎないこと、締め付けない服装をして適度な運動やマッサージ、入浴などで血行を良くして対処していきます。次に行きます。乳房のケアです。で、授乳をスムーズに進めるためには、もう妊娠中から乳房のケアをしていくことがとても大事です。御言葉の中でも、統一教会のお母さんたちは、これからできるだけ8ヶ月以上母乳を飲ませなさいと言われているので、頑張って準備していきましょう。で、乳房のケアは6ヶ月を過ぎた時から行っていきます。安定期のあたりですね。で、それの目標としては、柔らかくて赤ちゃんが吸い付きやすい乳頭。で、頻繁に吸われても痛くならない皮膚を作っておくっていうことです。そのためには、乳頭のオイルパック、で、また乳頭のマッサージを行っていくことをお勧めします。ただし、乳頭を刺激すると子宮が収縮しますので、お腹の痛みや張りがあればすぐに中止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じゃあ次見てみますね。乳頭のタイプをチェックしてみましょう。自分でなかなか見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まず見てみてくださいね。ここにあるように大きかったり小さかったり扁平だったりします。で、この中でも扁平や陥没の人は特に出産前からケアをしていくことがとても大事になります。これおすすめしたいのがこの乳糖のオイルパックです。もうこれは簡単で効果的なので、ぜひやってみてください。で、乳糖や乳輪に、日本だとマー油とか、肌に優しいオイルを塗ってラップをかぶせます。その後、5分、10分してからシャワーで洗い流します。乳糖には硬くなった皮脂などの汚れが詰まっ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ぜひ一回やってみてください。お腹がもし張ってしまうからと乳房マッサージができなくても、こうやってラップするだけでもかなり柔らかくなります。で次に、おっぱいのお手入れの方法です。体調の良い日のバスタイム、お風呂の時やお風呂上がりに行っていきます。このマッサージのやり方はちょっと直接話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けど、今日は時間都合でできませんが、インターネットなどにもたくさん動画が上がってますので、見てみてください。最後に、安定期を過ぎたら積極的に運動しようということで、出産がスムーズにいくためには体力が必要です。まず血流が良くなければマイナートラブル、いろんな症状、いろんな
血流が良くなれば、いろんな症状の緩和にもなります。新鮮な空気を送ることで、胎児の発育にも必要不可欠になります。基本的には歩くこと、お散歩するのがいいです。他にもマタニティヨガとかストレッチ、スクワットなどもいろいろあるので、自分に合うものを探してみてください。旦那さんと手をつないで散歩を日課にするのも体調の面からもすごくおすすめです。臨月になったら安産のためにさらに積極的に運動をしていきます。じゃあここで御言葉を読んでいきます。神の創造に関する御言葉。あら、あ、この宇宙は聖書にあるように、神様のさあ万物よ生まれなさいという一言で瞬く間にできたのでしょうか。もしもそうだとするならば、それは価値がありません。愛すべき価値がないというのです。作るために苦労し、作るために生々を尽くしてこそ、深い心情や深い因縁が結ばれるのです。何かを買ったとしても、待ちに待って探しに探して真心を込めて買ってくれたものと、真心を込めないでいい加減に買ってくれたものとでは価値が違います。ですから神様は生々を尽くさずに、一言で想像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10ヶ月という長い期間は、女性にとっては様々なことが起こる大変な期間でもあります。神様が人間を作った生性や心情を復帰できる尊い期間だなと思います。今回の講義が恵みの多い妊娠生活の参考になるように願っています。以上で講義を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리가또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엄마 간증, 선배 엄마의 간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교회 히로세 에이코 언니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여요. 네, 경남교구 진주교회 소속 2013년에 직복을 받은 히로세 에이코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올해, 네, 잠시만요. 네, 그 통역을 다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그대로 하시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통역을 설정 다시 하시고 들으시겠습니다. 네. 네. 올해 4월 28일 아래 넷째 아기를 출산하고 사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효전대교 간증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브이백 경험담을 임산부 40일 수련의 은혜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이세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직복을 받고 가정 출발도 빨리 했어요. 그리고 바로 첫 아기를 가졌습니다. 네, 첫 아기를 임신했는데 저는 임산부 40일 수련회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나를 두고 가느냐고 되게 좀 서운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부모님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되게 '아 나는 못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먼저 가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를 평생 책임지는 거는 엄마인 나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아 여보, 시 시부모님에게 며느리는 가출을 했다고 전해 줘."라고 해 가지고 네. 갔어요. 근데 뭐 시부모님 그렇게 해서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대로 "아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40일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네. 40일 수련은 정말 은혜롭고 영적으로도 또 심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겨울방학 때 한 번 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갔는데 다 겨울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눈이 오는 겨울에만 또 생일이 있는 겨울에만 생일 선물을 매번 받고 이렇게 40일 수련회 다녀왔고 항상 사랑나무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랑나무가 첫째 때부터 하트로 보이더라고요.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랑, 참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나무에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첫째 아이는 뱃속에서 건강하게 10개월 동안 잘 자랐고 질상 예정일에는 진통이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먼저 입원을 하자마자 간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똥을 다 빼는 것도 하고 또 바로 수액으로 주사를 꽂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해서 물도 못 먹고 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데 진통이 너무 느려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못 마시고 못 먹고 있는데 진통이 느리면은 체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진통 촉진제를 맞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잘 모르고 제가 맞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진통이 심해져서 무통 주사를 맞았고 자궁이 열려서 이제 문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간호사가 되게 부족해 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불러도 간호사들이 안 오고 처음이라서 모르고 뭔가 진짜 당황하고 스러웠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만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아기가 잘 내려오지 못했고 결국 아기의 심박수가 떨어져서 "위험하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긴급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왕절개를 하면 그 잘랐던 그 부분이 아파서 제대로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웃는 것도 또 기침하는 것도 되게 그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 상태에서 육아까지 시작해야 해서 아 개 고생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도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제 4 명이 목표였어요. 뭔가 자녀 계획이 4 명이었는데 첫째를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되게 아기를 뭐 많아도 2 명?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한 번 자르면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되게 슬프고 우울했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첫째 때도 어렵게 임산부 40일 수련회 갔지만 둘째 때는 또 가려면은 첫째를 누군가에 이렇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제가 대학생 때 학사장 사모님이셨던 분께 전화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저사님들이 잘못한 내용을 1 세가 정리하지 못해서 2 세, 3세 아이들에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태모님도 말씀하시는 게 2 세들에게 되게 장애가 있는 2 세들, 아픈 2 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태모님이 보시면은 영이 붙잡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최근 그때 전주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아기를 임신한 식구한테 "40일 수련회 꼭 가야 돼."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식구님은 안 가셨대요. 그런데 뱃속에서 10 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던 그 아기가 출산 과정에서 이제 나올 때 잘 못 돼 가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아기가 태어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40일 동안 첫째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힘들겠지만 둘째 아이가 잘 못 태어나면 가정에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40일 좀 힘들지만 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저도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기를 이제 일본의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이거 사진이
공항이자 김해공항인데 맡기러 가는 그 슬픈 사진이에요 사실. 네. 마음이 이 맡기러 가고 올 때는 그냥 혼자 왔거든요. 하여튼 이 20 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를 맡기고 네 이번에는 반드시 자연 분만을 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산부 40일 수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매일 이제 수련회에서는 전시문에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었는데 뭐 매일 자연분 하여튼 순산하게 해 달라고 이 배를 문지르면서 더 준심용 회원 너 2명 이렇게 자궁에 있는 준심용 회원도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부이백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구님이 하시는 산부인과가 생각났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V백은 다시 V백이라는 게 이제 제왕절개한 사람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자궁이 터질 가능성이 1%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일어나거나 죽거나 해서 보통 병원에서는 저도 전화를 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받아주지 몇 군데 전화해서 안 됐었어요. 뭐 제왕절개하면 다음에는 제왕절개. 그래서 그런데 거기 식구님이 하시는 병원에서는 "산모의 위치가 있다면 받아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전집에서 사실 차로 왕복 2 시간 걸리는 좀 멀리 있는 병원이었지만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싶어서 그리고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네 거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 받는 동안 열심히 선지기도 찬양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 둘째 때는 되게 신기한 금도 많이 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일보다 10일 일찍 진동이 와서 네 입원을 했어요. 새벽에 입원을 하고 첫째 때와 그리고 좀 많이 진짜 달랐어요. 그 첫째 때 나왔던 병원이랑 이 둘째 때 나왔던 병원의 그 많은 것들이 달랐는데 진통제도 안 하고 무통 주사도 안 하고 아주 간장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이 병원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낫는 그런 병원인데 수액은 제가 첫째를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수액을 맞고 또 금식도 사실 나중에 이제 나을 때까지 금식을 하고 밥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네 달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수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여동생이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참모 어머님 꿈을 꿨는데 느낌이 되게 좋았다." 해서 "오늘 언니 아기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서 용기를 얻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첫째 때는 진짜 뭔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간호사 선생님 불러도 안 오고 뭔가 이렇게 뭐 무통 주사도 그렇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되게 간호사 선생님도 계속 이렇게 체크하러 와 주시고 지금 어떤지 물어봐 주시고 되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시간 지나서 자궁이 다 열려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째 때처럼 힘을 써도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대응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원장님은 조용히 진동 오는 곳에만 집중해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그때 이제 탯줄이 아기 목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궁에서 이렇게 뭔가 손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하면서 이제 그 진동이 오는 거랑 맞춰 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도 제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춰 주셨고 또 엄마도 곁에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줄 때마다 원장님께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뭐 문만실에 있는 모두가 하나 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자궁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올 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동그랗게. 그런 느낌이 왔는데 순간에 아기가 응애하고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인데 이게 따마을 산부인과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분만, 그 자연 분만율, 절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21년도 거지만, 뭐 어떤 여기 효고현의 병원에서는 258명이 자연분만이면 160명이 제왕절개를 한다. 또 여기에 탐바 의료센터에서는 220명이 자연분만이면 72명 제왕절개한다. 인데 여기 타말 산부인과는 2021년에 163명 자연분만하고 1명 제왕절개를 했던 그런 되게 네, 그런 것이었어요. 요즘 일본도 되게 제왕절개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는 네,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만실이 워터베트로 되어 있는 문만실이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뭔가 부드러운.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넷째 나왔을 때 고창교회 전소민 목사님이 뭔가 동그란 무지개 떴다고 어르신 날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냥 이거 보고도 되게 용기를 얻거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했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있었고 이렇게 둘째가 잘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원실인데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매번 너무 맛있게 밥이 나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복한 입원 생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세 가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라는 뭐 사실 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괜찮은데 저처럼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엄마한테 물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엄마가 저를 낳을 때 30시간 걸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딸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엄마가 좀 어렵게 낳았으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병원을 잘 정성 들여서 내가 어떤 분만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는 병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원실, 병원에 가서 입원실에 들어가면 딱 보이잖아요. N면 자연분만이고 V면 자르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제가 첫째를 낳았던 병원은 그때 같은 시간에 네 명이 출산을 했는데 세 명이 잘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렇게 자연으로 낳고 싶고 많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중요한 전성은 이제 엄마와 소통하고 하나 되는 거. 네, 모자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네,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춘기 때부터 엄마와 갈등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대학사와 41수련에 잠석하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또 둘째의 자연분만 성공도 이제 정말 엄마 덕분이다. 엄마의 전손 덕분이고 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 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무이백 성공이라는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임신 중 최고의 대개는 41수련이다. 라고 네. 그래서 때문인 말씀인데요. 임산부로 있을 때 아이의 영적 문제를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태어난 뒤에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산부는 배 안에 나훈충후군 그 진단을 받았는데 또 120일 동안 40일 정성, 이렇게 120일 동안 정성 들이면서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뱃속에서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네, 뭐 간단하게 인삼불 40일 수련회 뭐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직 일단 태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기 집에 있으면 바빠가지고 아기가 배 안에 있는 것도 까먹고 지내는데 진짜 거기서는 아기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항상 배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에 2번 찬양할 수 있고
있고 매일 세면수를 마시고 선지 기도를 갈 수 있고 전시몬 기도에 참석하고 영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엄마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밥을 안 차려도 되잖아요. 식사가 다 나오고 네 운동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선지 쓸래 하는 날에는 진짜 애가 이렇게 그거 하고 있었는데 만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할 수 있고 임산부 강의, 임산부 요가 있고 그리고 임산부 방은 정말 최고예요. 뭔가 그 침낭이 아니라 매트리스 같은 것도 하나씩 주고 뭐 하여튼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 40일 수련 네 갈 수 있으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임신은 온전히 하늘이 주시는 축복이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넷째는 쉽게 임신되지 않아서 제가 나이 때문인가 싶었는데 작년 7월에 표정부흥회에서 남편의 영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나니 바로 8월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전에 제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임신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서 힘들었을 텐데 마침 이사갈 아파트도 결정하고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다 풀리는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뭔가 모든 것들이 따따따따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서 '하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임신은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제왕절개했으면 이 넷째인데요. 넷째 아이기를 품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늘이 주신 축복과 40일 수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아이가 가장 넷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둘째랑 셋째 표정이 좀 다른데 하여튼 하나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둘째, 셋째, 넷째를 낳은 병원의 나루카와 원장님과 네 엄마 아빠랑 저희 가족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 4명 각각 그때마다 네, 다양한 사정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직 전성 그리고 아기에게 최고의 전성을 드리려고 임산부 40일에 가시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들,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에이코 언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소감문 폼에 질문 같은 거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트 테라피 시간 되겠습니다. 하이 선생님. 네.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 우리 아기에게도 좋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 생활을 하기에 좋다 하는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엄마만 수고로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무언가를 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 두 우주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더 지혜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번
만나고 이렇게 엄마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는 것이 훨씬 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보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바로 행복을 우리가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가는, 또 감사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소그룹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끝날 때 제가 과제를 드렸었는데, 과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어보라고, 제가 드렸었는데, 꼭 음식을 차려서 드시지 않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소그룹에서 같이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그룹 시간을 7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부장님,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엽다. 한번 찾아볼까? 우리 중에 올라갈 보셨나요? 네. 네. 다들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일단 저희가 뒤에 또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좀 저희가 친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 따로 나누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보내주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내용들이 또 되게 많이 공유가 됐어요.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어렵지만, 또 뱃속에 있을 때가 또 저희 가장 편하다는 얘기들을 또 어른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는 내가 몸의 피로도 많고, 아까 그 유키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막 아이 돌보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거의 한국에서는 20일 넘게 미역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게 물론 엄마의 몸을 위해서도 되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놓고 차려 먹을 수 없을 경우에는 되게 후루룩 그냥 막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한 번 더 챙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것과 해 보지 않는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빠와 엄마가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불안이나 어떤 염려들 중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염려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이 저희가 이제 어떤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가 누굴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런 걱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생명이 생겼는데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에서 부모로 뭔가 성장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발전적이고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우리는 왜 부모가 되고 싶을까? 그리고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 둘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보통 아이를 갖게 되면 모든 생각과 또 미래가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듯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교육 이전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에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참부모님께서 또 하늘 부모님께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되게 많은 말씀 중에 부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부모가 될까 보다 어떤 부부의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야 할까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장과 좋은 발전을 하는 데 좋은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 이야기는 아빠도 엄마도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 부부가, 부모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의 감정을 인식하고 서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태교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김순민 씨라고 2세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그림책 태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많은 임산부들하고 이 심리치유를 할 때 그림책 태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굉장히 불안의 요소를 또 걱정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에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조심스럽지만 아기를 낳는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또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연약한 존재를 뭔가 다루게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잘 다루어낸 그림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엄마와 복숭아라는 책이고요. 네. 네, 그래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책을 저작권 때문에 전체를 공유를 드릴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저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복숭아, 그렇게 엄마는 너를 만났어 라는 책입니다. 엄마는 복숭아처럼 예쁜 내가 엄마에게 오길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이렇게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담기 시작합니다. 복숭아가 많이 열렸죠?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한가득 담았어요, 엄마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달콤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같이 먹으려고. 이걸 저희는 뭔가 맛있는 거로 생각도 하겠지만 또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배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엄마는 이제 새롭게 모험을 떠나기 시작해요. 아기를 만나기까지 10개월이 걸리고 또 10개월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엄마는 너를 만나기 위해 오래된 숲으로 향했단다 라면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마가 가다가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잘 가고 있었는데요. 무서운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가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사자도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뱃속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놀랐지만 이 사자에게 같이 우리 숲으로 가자 이야기하고 이 사자를 데리고 같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바위산에서 곰을 만납니다. 곰을 만나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뱃속에 이렇게 아기 둘이 있는 곰이었어요. 엄마 곰이었어요. 그리고 사자는 이 아기 3마리가 있는 사자였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쉬어가자 이야기하고 사자랑 곰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숭아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와 곰과 함께 오래된 숲으로 같이 가기로 하죠. 이게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여정이지만 엄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아기를 만나고 아기를 품에 안기 위해서 모험을 계속 해나가요. 이 이후에도 엄마는 또 다른 동물들을 만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보면 가장 많이 엄마의 마음을 얘기한 말이 사막, 뜨거운 사막, 바위산, 이런 동물들도 사자, 곰,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만 했을 때는 좀 무서운, 하지만 가보지 않으면 진짜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감정도 무섭고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지혜롭게 이렇게 함께 두려워할 존재들을 무섭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자기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엄마들일 수도 있지만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늘 만나고 있고 또 내 앞에서는 큰 소리도 치고 또 아빠로서 두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분명히 같이 무서워하고 있고 또 같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두려워하는 모습과 불안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을 그냥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무서움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잘 다루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자꾸 그걸 연습하면, 아빠도 그걸 같이 연습하면, 그래, 우리는 둘 다 되게 약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둘이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나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는 거죠. 서로 두렵고 불안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잘 다루어내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 아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아기도 누군가가 세상에 처음부터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뱃속에서 뚝 나온 우리 아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호해 줄 무언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이 무서워하는 감정을 서로 공유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기를 키울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런 연습을 해 보고 우리가 이 두려움도 있고 불안이 있지만 이걸 잘 다뤄낼 수 있다는 서로 믿음이 있다면 아기도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엄마의 아빠의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신과 출산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또 너무 모르는 세계를 서로 공유하지만 이 두 과정이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어렵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서로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아빠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림책의 마지막을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과연 곰과 사자와 혹은 뭐 이 곰과 사자는 지금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떠올리면 또 이 뭔가 아기와 함께 나눌 이 축복을 손에 가득 안은 내가 나중에 오래된 숲으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책의 마지막 장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어도 되고요. 나의 모습으로 바꿔서 그리셔도 되고, 사자가 아니어도 되고, 곰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의 마지막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함께 오래된 숲으로 갔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6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하셨으면은 전체 방에 그림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제 이 결말을 한번 소그룹에서 나눠 보실 텐데요. 부장님, 저희 10분 좀 길 것 같고 7분 예, 알겠습니다. 7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소그룹에서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그 전체 카톡방에 그려주신 그림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너무 그림들을 금방 잘 그리셔가지고 다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그룹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오늘은 따로 나누지 않을게요. 비슷한 내용들이 오갔을 것 같아서 그림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그거였어요. 마지막 장면에 다들 느끼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그림책은 서로 각자의 아기를 낳고 복숭아를 먹으면서 오래된 숲에서 공동 육아를 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이 대부분 비슷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이미 여기 뭔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입장들을 여기에서 꾸준히 약 4주에서 5주 동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이 누구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산을 하고도 또 여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육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겪은 어떤 감정들의 의미, 그다음에 성장했던 어떤 목표,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육아관, 또 만들고 싶은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남편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내가 혹시 나의 불안함을 얘기해서 아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내가 더 마음이 무겁게 되지 않을까? 혹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이 정말 각각의 아주 완벽한 우주들끼리 만나서 또 아주 새로운 다른 우주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분명히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통도 따를 수 있고, 또 어떤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끝나고도 그 그림책 엄마와 복숭아 말고도 또 다른 그림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몇 권 더 드릴 텐데 그거를 혼자만 보지 마시고 아기에게도 태담태교 하시면서 읽어주잖아요, 우리가. 네, 아빠하고도 같이 읽어보세요. 엄마가 아빠에게 읽어주고 아빠가 엄마에게 읽어주고 그러면서 아빠도 사실은 엄마 시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아기였고 나도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아기였잖아요. 그런 어떤 따뜻함, 그리고 그 당시에 엄마가 겪었을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그러면서 뭔가 솔직하게 그 감정들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끌어내시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의 선물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자신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부모를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아기들이 엄마를 찾아올 때 이미 내가 가정을 골라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 부부 아래에서 이렇게 찾아오는구나라는 어떤 믿음과 또 희망을 가지면서 남편과 함께 그런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잘 찾아온 이 아이에게 우리가 뭔가 정말 무조건 좋은 것을 해주자라는 말보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 나와 당신이 우리는 서로 완벽하지 않으니 우리 둘이 서로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가 하나를 만나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만큼 어려우니 정말 어려운 과정이니 우리가 서로를 믿고 최선의 선택을 하자 하는 약속을 오늘 해보시면 훨씬 더 슬기로운 임신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또 불안과 또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 걱정은 지나갈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안을 잘 다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딛고 또 이 막연한 불안감을 딛고 훨씬 더 지혜로워질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로워질 나에게 5줄 축하 편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겠고, 또 우리가 어쩌면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훨씬 더 믿을 수 있게 될 거고, 나의 남편을 훨씬 더 믿게 될 거고, 훨씬 더 우리는 단단해지고, 훨씬 더 발전할 거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축하 편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보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남편분이 혹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또 쉽지 않은 이 임신과 출산을 같이 하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함과 또 더 좋은 우리 아빠가 돼보자, 서로를 잘 믿고 의지해보자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는 따로 공유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5줄 축하 편지 정도는 다음 주에 또 가져오셔서 같이 공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여러분 또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트 테라피 오늘 또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단톡방에 올리는 소감문 폼을 올리거든요. 잠시만요. 끝나고 나서 작성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3분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카카오톡 단톡방을 보시면 소감문 폼이 올라와 있거든요. 感想の書く時間にしたいと思います。3時20分まで。書き終わったら各自起動で全体終わるまでお待ちください. 소감문 작성하신 후에는 각자 기도하시고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ory in the gentle story of tree. Colors bleed like tears on morning dew. A soul adorned in shades of solemn blue. Roots dig deep where whispers start to hum.
life unspoken, waiting yet to come. Oh, truly blue hydrangea, there you stand, like a mystery carved by nature's hand. Your beauty burns, but never claims the sun. A quiet hymn till the day is done. Beneath the moon, you softly come alive, a little lantern where the shadows thrive. The stars lean close to hear your gentle tone, a fleeting bloom yet never quite alone. Each petal wears a weight it can't let go, stories etched in blue that only you know. A fleeting moment wrapped in velvet skies, fading softly as the daylight dies. Oh, truly blue hydrangea, there you stand, like a mystery carved by nature's hand. Your beauty burns, but never claims the sun. A quiet hymn till the day is done. Oh, truly blue hydrangea, there you stand, like a mystery carved by nature's hand. Your beauty burns, but never claims the sun. A quiet hymn till the day is done. Summer whispers through the air so light, hydrangeas bloom in a soft blue light. A quiet cafe calls my wandering feet, a cup of warmth where dreams and moments meet. Blue hydrangeas dancing in my view, sipping coffee, bathed in skies so true. The world slows down as the colors play in the beauty of this hydrangea cafe. The chatter fades into the rustling leaves. 아주 The summer sun hides behind.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hold my cup like a fragile. 네. 아이고. 네, 다음 주는 출산을 테마로 또 출산 기도회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간증을 해주시는 엄마는 선배 엄마는 아이 둘을 낳고 또 셋째를 낳으려니까 쌍둥이가 생겨서 네 지금 4명의 아이 엄마인 네, 최이규 언니를 섭외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네, 아드 테라피 그리고 출산 관련된 또 강의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인데요. 사실 여러분의 네, 임산부로서의 10개월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소중한 임산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도 그리고 행사도 네, 준비되고 있으니
그것과 관련된 정보도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강희 선생님이랑 유키코 선생님, 뭐,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유키코 선생님 마지막에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임신 중에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쉽게 영상으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참고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1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